저는 붉은 단풍 위로 하얀 눈이 내리는 장면을 보는 순간 지난 40년간 찍어온 모든 영상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설악산의 가을과 겨울이 한 화면에 담긴 그날, 나의 손은 떨렸고 모니터를 보던 스태프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을 침묵하게 만든 그 압도적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폭발이라 불린 그 장면 속에는 한국인조차 몰랐던 이 땅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거장 다큐멘터리 감독이 설악산에서 발견한 한국의 진짜 얼굴, 그 경이로운 순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제가 처음 이 장면을 모니터로 확인했을 때 저는 영상 파일이 망가진 줄 알았습니다. 붉은색, 주황, 분홍, 그리고 그 위에 갑자기 내려앉은 눈. 자연이 이렇게 대담하게 색을 섞을 수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처음 알았어요. 40년 넘게 카메라를 들고 세계의 산을 찍어왔지만 이런 조합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평생 산에 집착하며 살아왔어요. 16살 때 처음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를 올랐던 그날부터 산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됐죠. 대학에서 영상을 전공했지만 정작 제가 찍고 싶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산을 찍어서 뭘 하려고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산을 통해 나라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25에 처음 알프스를 찍었고 30에는 히말라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안데스, 로키, 킬리만자로까지 세계의 모든 산맥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사람들은 제 작품에 감탄했지만 저는 늘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거대한 본구리는 많았지만 그건 누구나 담을 수 있는 스펙터클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제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K-팝과 드라마로 기억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랬어요. 작은 나라, 빠르게 성장한 나라, 기술의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죠. 산의 나라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인 사진작가의 전시회를 보게 됐어요. 런던의 작은 갤러리였는데 거기 걸린 사진 한 장이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붉은 숲과 하얀 봄꼬리가 공존하는 풍경이었죠. 설명을 읽어보니 설악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항공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11월 초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에 정말 제가 찾는 산이 있을까 하고요. 번화가를 걷는 사람들, 넌사인,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이 모든 게 산과는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으로 가는 길에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산줄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산으로 둘러싸인 나라였어요. 도시가 아무리 발전해도 고개만 들면 산이 보이는 곳, 그게 한국이었죠. 속초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영하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주차장에는 벌써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인데도 말이죠. 등산 스틱을 챙기고 배낭을 메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랐어요. 한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오시냐고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사는 새벽에 가야 제맛이라고. 해 뜨기 전에 공기가 가장 좋다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산은 그냥 풍경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걸요.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붉은 단풍이 숲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영국의 가을은 조용합니다. 나무잎이 노랗게 물들고 천천히 떨어지죠. 하지만 한국의 가을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붉은 잉크를 산 전체에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찍어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방향이 그림이었고 모든 순간이 셔터를 누를 타이밍이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한국의 가을은 2주밖에 안 된다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산 전체가 이렇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이 색이 이토록 강렬한지를요. 이 짧은 절정의 순간에 모든 생명력을 폭발시켜야 했기 때문이겠죠. 1시간쯤 올랐을 때 바람이 세졌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어요. 가이드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첫눈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가을과 겨울이 한날 한시에 만나는 장면을 카메라가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얼음 알갱이 같은 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점점 커지더니 진짜 눈송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단풍잎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는 광경. 저는 카메라를 들 수도 없었어요. 그냥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히말라야의 폭풍도 찍었고 알프스의 설사태도 담았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스펙터클 앞에서 수없이 셔터를 눌렀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 극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붉은 잎 위로 떨어지는 하얀 눈송이 하나하나를요.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려 전체 풍경을 담았어요. 붉은 숲 위로 하얀 눈이 쌓이고 그 뒤로 뾰족한 본코리가 서 있는 장면. 모니터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장면이 될 거라고요. 함께 온 스태프가 말했어요. 믿을 수 없다고. 이게 진짜냐고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두 계절을 보여줄 수 있다니요. 한국의 기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과감하게요. 붉은 숲이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이 장면을 보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특별한 순간인지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드론을 띄웠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숲과 하얀 봉우리가 만드는 대비, 그 사이로 흐르는 구름. 유럽의 알프스는 거대했지만 설악산은 섬세했어요. 봉구리 하나하나가 마치 붓으로 그린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의 산은 크지 않지만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카메라를 통해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제 가슴을 울리는지를요. 한국의 역사가 겹쳐 보였어요. 혹독한 겨울 같은 시간들 위에서도 늘 이렇게 붉게 타오르는 생명을 지켜낸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패닝쇼를 찍었어요. 뾰족한 봉구리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사이로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스태프가 타임랩스를 돌리는 동안 저는 그냥 서서 바라봤어요. 구름이 봉구리를 감쌌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산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득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 소리도 없었어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모든 장비를 끄고 이 소리를 녹음하자고요. 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이 고요함 속에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이 소리를 선물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고요하고도 위대한지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였습니다. 눈이 그치고 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이드가 사찰이 있다고 했어요. 산속 깊은 곳에 100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산속에 절을 지었을까 하고요. 1시간쯤 더 올라가니 사찰이 나타났습니다. 지붕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 내린 산을 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카니셔나 가이드가 통역해줬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외국 손님이 오다니 인연이 깊다고 하신대요. 차를 대접받으며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산에서 사시냐고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산이 곧 수행의 공간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힘들 때마다 산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있었을 때도 나라가 어려웠을 때도 사람들은 산으로 왔대요. 위로를 받으러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했습니다. 왜 새벽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향하는지를요. 산은 한국인들의 안식처였어요. 절 마당에 단풍잎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과 뒤섞여 묘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한참 찍었습니다. 범종 옆에 쌓인 눈, 목어 위로 떨어진 단풍잎, 돌계단 사이로 비치는 붉은색, 모든 게 그림이었어요. 스님께서 설악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설악이라는 이름 자체가 눈 덮인 산이라는 뜻이래요. 1년 10달이 눈으로 덮여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었어요. 불타는 단풍 위에 눈이 내리는 산이라고요. 그게 제가 본 설악산이었습니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구름이 능선을 덮었습니다. 봉구리가 보였다 숨었다를 반복했어요. 게리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저 모습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닮았다고요. 한이라는 감정이 저렇게 봉구리 속에 숨어 있다가 때때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라고 들었었죠. 하지만 그날 구름 낀 능선을 보면서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숨겨진 아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산이 슬프지만은 않다는 거였어요. 붉게 타오르는 숲을 보세요. 저건 슬픔이 아니라 생명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도 있지만 흥도 있다고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그 둘이 공존하는 게 한국 문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봉구리와 붉게 타오르는 숲을요. 슬픔과 기쁨이 한 화면에 공존하는 장면.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등산객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스틱을 짚고 천천히 올라오고 계셨어요. 저는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오시냐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기가 내 병원이고 교회고 놀이터라고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산에 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속 안식처라는 걸요. 20대로 보이는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액션캠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SNS에 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이렇게 산에 와야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들이 얼마나 특권적인 풍경 속을 걷고 있는지 모를 거라고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산은 없다고 했어요. 청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범하지 않다고, 이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붉은 가을과 하얀 겨울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 그런 산은 이 세상에 설악산밖에 없다고 했어요. 내려오는 길에 국립공원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새벽부터 등산로를 점검하고 눈을 치우는 분이었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연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관리인분은 쑥스러워하시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 산은 한국의 보물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산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장면을 마지막 작품처럼 찍어야겠다고요. 황혼이 왔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능선 위로 빛이 쏟아졌어요. 붉은 숲이 더 붉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40년 경력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지만 그날만큼은 떨렸어요. 이 장면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젊지 않죠. 히말라야를 오르던 시절의 체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자주 차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카메라를 내려놓아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악산을 마지막 작품처럼 찍기로 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해가 지는 동안 수백 컷을 찍었습니다. 같은 구도, 같은 피사체였지만 빛이 변할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푸른 그림자가 계곡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숲과 푸른 그림자가 빚어내는 대비. 그것은 제가 지금껏 본 어떤 색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스태프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감독님 얼굴이 이상하다고요. 울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벅차올랐어요. 평생 산을 찍으며 살아온 제 인생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프스도 히말라야도 모든 여정이 저를 설악산으로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 보였지만 산속은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장비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문득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그곳에도 언덕이 있었어요. 녹색 초원과 양떼가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영국의 자연은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이 나라의 자연은 극단을 보여줬습니다. 뜨거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 짧지만 폭발적인 가을, 그리고 그 모든 게 이 작은 땅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와 제가 사랑하게 된 나라, 둘 사이의 거리는 비행기로 11시간이었지만 그날 밤 제 마음속 거리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하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이드가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만 더 있고 싶었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마치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결국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천천히 걸었어요. 낮에 올라올 때는 몰랐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 숙소에 도착해서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뜬 장면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현장에서 봤을 때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카메라가 제 눈보다 더 많은 걸 담아냈더라고요. 특히 해질녘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붉은 숲 위로 기울어가는 햇살, 그리고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송이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게 제 최고의 작품이 될 거라고요. 스태프들도 흥분해 있었습니다. 40년 경력의 감독과 함께 일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낮에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붉은 잎 위로 떨어지는 눈, 구름에 가려졌다 나타나는 봉우리, 황혼의 능선. 눈을 감아도 그 풍경들이 선명했습니다. 해나마너선이니 생각은 아너리시스토리엄 제가 왜 이렇게 감동받았는지를요. 단순히 아름다워서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 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설악산은 저에게 삶의 은유를 보여줬던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도 변하고 눈이 녹듯 슬픔도 지나가고 단풍처럼 우리도 언젠가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답다는 것을요. 68배 나이에 이걸 깨닫게 된 게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인드웨이 선머시면 신혼 감사한 빈 니네들시입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산으로 올랐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루트였어요. 가이드가 더 좋은 전망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산 사랑은 정말 대단했어요.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혼자 오는 사람부터 가족 단위까지 모두가 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문화와 교수님의 이제라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능선 너머로 붉은 빛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내린 눈이 그 빛을 받아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도 찍었어요. 이 영화는 있는 하지만 중간에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렌즈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발밑에는 눈이 밟혔어요. 주변 사람들의 감탄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세계 그 어느 산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제 카메라에게는 이미 세계 최고였습니다. 알프스의 웅장함도 히말라야의 신비로움도 모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설악산처럼 마음을 울리는 산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 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산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이 산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직 찍어야 할 장면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장면을 더 찍든 어제 본 그 순간을 넘을 수는 없을 거라는 걸요. 붉은 단풍 위로 처음 눈이 내렸던 그 순간,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일주일 설악산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다른 코스를 올랐고 다른 시간대를 담았어요. 새벽의 설악, 전고의 설악, 황혼의 설악 모두 달랐지만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날도 샤리과 시험 때 짐을 싸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았지만 한 곳을 떠나는 게 이렇게 아쉬웠던 적은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산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잊지 않겠다고요. 런던에 돌아와서 바로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촬영 후 한 달쯤 쉬는데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설악산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는 동안 계속 웃었어요. 아니, 우리끼리 울기도 했습니다. 화면 속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가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특히 처음 파노라마 장면을 다시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붉은 숲과 하얀 봄꾸리가 만드는 그 완벽한 조합. 드론이 천천히 날아가며 담은 능선의 곡선. 그 위로 흘러가는 구름과 햇살. 편집 조수가 말했어요. 이건 CGI 같다고요. 너무 완벽해서 진짜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라고, 한국에는 정말 이런 곳이 있다고요. 영상을 완성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6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보통 6개월은 걸리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영상이 스스로 완성되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첫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런던의 작은 극장에서였는데 200명 정도가 왔어요. 대부분 제 오랜 팬들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온 사람들이었죠. 불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이 나가는 순간부터 극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60분 내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어떤 분은 울고 계셨고 어떤 분은 넋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관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10년 팬이었는데 이게 최고의 작품이라고요. 질문 시간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냐고요. 세계 유명한 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작은 나라의 산을 찍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히말라야는 거대하지만 설악산은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산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영어로 만든 영상이었지만 한국어 자막을 달았습니다. 전문 번역가를 고용해서 제 마음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했어요. 업로드하고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 댓글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인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요. 매일 보는 산이었는데 외국인의 눈으로 보니 새롭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울었다고 당신이서요.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다고요.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젊은 분들의 댓글도 많았어요.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느라 바빴는데 이 영상을 보고 처음 등산을 가봤다고요. 생각보다 좋았다고 다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만든 영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기뻤습니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했다는 게 뿌듯했어요. 한 달 후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한국 뉴스에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감독이 찍은 설악산 영상이 화제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화제가 되려고 만든 건 아니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한국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요.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분이 물었어요. 다음엔 한국에 어디를 찍을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라산을 가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지리산, 북한산도요. 봄에는 벚꽃을, 여름에는 바다를,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을 찍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경한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온 한국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설악산에는 눈이 내리고 있을 겁니다. 단풍은 이미 다 떨어졌겠지만 새로운 계절이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봄이 오면 새싹이 돋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우거지고 다시 가을이 오면 붉게 타오르겠죠. 그 모든 순간이 아름다울 겁니다. 제가 본 가을과 첫눈만큼이나요. 하지만 제가 그 모든 계절을 다 볼 수는 없어요. 68배 몸으로 매 계절 한국을 오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이 대신 봐주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산을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시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경쟁하며 사세요. 저도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요. 하지만 가끔은 멈춰 서세요. 근데 고개를 들어 산을 보세요. 여러분의 나라는 고요하고도 위대합니다. 작지만 완벽하고 치열하지만 아름다워요. 이 세계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산을 찍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법을요. 계절이 변하듯 인생도 변하고 눈이 녹듯 어려움도 지나간다는 것. 하지만 산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요. 제가 한국의 다른 산과 바다, 계절을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국의 풍경을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그게 다음 촬영지의 지도가 될 겁니다. 언젠가 이 영상이 오래된 파일이 되더라도 설악산의 가을과 첫눈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자녀들도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세계가 한국을 K-팝과 드라마로만 기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산의 나라로, 자연의 나라로, 아름다움의 나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시작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악산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항복한 게 아니에요. 경의를 표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땅과 그걸 지켜온 사람들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산을 찍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이 늙은 감독에게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 기회를 주셔서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